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자,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 보셨나요? 자,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어느 정도는 책임질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낸 돈 다 받을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자, 이번 정부 개혁안, 세대 간의 갈등도 있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좀 통틀어서 담아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고요. 나한테 어떤 것들이 또 유리한가, 또 불리한가, 또 어떻게 준비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연금 개혁안 여러 가지가 발표됐는데요. 크게 핵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율의 인상. 좀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핵심은 더 내고 더 받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소득 대체율입니다. 이것을 42%에서 브레이크를 건다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이거는요, 좀 안 좋은 겁니다. 좀 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얼마나, 어떻게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은요, 세대별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젊은 층은 나이 든 분들이 부모이고, 나이 든 분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자녀뻘이잖아요. 서로 합의점을 잘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반가운 소식이 아니죠.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보고 계신데요. 여기 현행 개혁입니다. 자, 지금 보험료율이 9%를 내고 있었는데 개혁안은 13%, 4%를 더 내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율, 이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 비율입니다. 즉, 월급의 몇 %를 연금으로 내느냐, 이것이 바로 보험료율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까지는 우리 급여소득자 분들이 월급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300만 원을 벌고 있는 직장이라고 하면 300만 원의 9%면 9327, 27만 원이에요. 근데 직장인들은 이걸 본인이 다 내지 않죠? 직장에서 절반을 부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은 13만 5천 원. 급여소득 300만 원 받으신 분이 현재는 월급의 9%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본인 부담금은 13만 5천 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부의 새로운 제안은 월급의 9%가 아니라 13%를 내세요 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보셨듯이 월급이 300만 원인 급여소득자 어떻게 됐죠? 27만 원 중에 절반인 13만 5천 원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3%로 오르게 되면 300만 원에 13%니까 39만 원이에요. 자, 이거 본인이 다 내지 않죠? 절반은 회사, 절반이 본인 부담금이죠. 그러면 19만 5천 원을 부담하게 되죠. 즉, 9%에서 13%로 오르게 되면 13만 5천 원에서 19만 5천 원을 내게 되니 매달 6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겁니다. 좀 부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더 내고, 그죠? 4% 더 내고 더 받는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더 내고 매월 국민연금에서 내는 돈이 늘어납니다. 300만 원 급여소득자는 약 6만 원 정도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더 받게 될까? 자, 나중에 은퇴 후에 내가 노인이 됐을 때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은요, 개인마다 좀 다르지만 내가 더 많이 낸 만큼 더 많이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왜 4%를 더 내야 된다고 할까요? 정부에서는?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자,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로 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되죠.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많이 벌어서 내면 상관없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노인은 많아지는데 일을 해서 연금을 내야 될 세대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연금 재정의 안정화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우리 국민연금 머지않아서 금방 고갈이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더 모아두면 미래에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4%로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더 나은 노후 준비. 지금 좀 부담이 되지만 내가 조금 더 납부해서 은퇴 후에 좀 더 많은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해지죠. 이러한 변화는요, 당장은 부담으로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조금은 더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있어요.
9%에서 13% 올리게 되는데 세대별로 똑같이 올리는 게 아니라 세대별로, 나이대별로 올라가는 비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린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20대, 30대, 40대, 50대 올라가는 비율이 다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올라가는 비율이 더 빨라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세대별 차등 인상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정부가 제안한 이 방식은요, 각 세대마다 보험료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속도로 올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나이대별로 연금 보험료 올리는 속도가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행 9%에서 13%를 올릴 때 이 올리는 속도를 나이대별로 차등을 두겠다는 겁니다. 20대는 0.25%, 30대는 0.33%, 40대는 0.5%, 50대, 제가 50대인데 1%예요. 그러면 20대하고 50대하고 거의 4배 차이가 나죠. 이것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세대별로 차이를 둬서 올리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 3가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남은 시간을 고려하는 겁니다. 50대는 은퇴가 아무래도 가까워져 있죠. 그래서 빨리 보험료를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반면 20대는 아직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천천히 올려도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경제적 부담 분산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갓 취업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천천히 올리면서 부담을 줄인다는 게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기금의 안정화입니다. 빨리 보험료를 올리면 연금 기금이 더 빨리 안정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좀 더 빨리 보험료를 올려서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기금을 안정화해서 은퇴자 분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금 안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평한가요? 이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세대별로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자, 공평하다라는 의견은요, 각 세대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니까 이건 공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같은 혜택을 받는데 나이에 따라서 부담이 다르니 이건 불공평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보셨듯이 50대, 40대는 왜 우리가 더 빨리, 더 많이 내야 되냐라는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식은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각 세대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부,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더 많이 대화를 나누고 합의점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 두 번째는요, 소득 대체율. 자, 42% 브레이크입니다. 자, 이거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죠. 2028년이 되면 이게 40%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42%로 딱 고정을 시키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브레이크가 이 의미입니다. 더 떨어지지 않게 42%로 그냥 세팅을 딱 하자. 자,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득 대체율. 이것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이 일할 때 받던 월급과 비교해서 은퇴 후에 연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월급에 얼마만큼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소득 대체율이 40%면 40만 원을 받는 거고요. 만약에 42% 요걸로 브레이크를 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42만 원이 되겠죠. 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할 점이 있어요. 가입 기간 그리고 평균 소득 기준인데요. 이 가입 기간은요, 앞서 말씀드린 이 42%를 받기 위해서는 40년 동안 꾸준히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얘기입니다. 뭐 20년만 가입했다면 이게 안 되겠죠.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평균 소득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42%는요, 내가 마지막에 받은 월급이 아니라 내가 평생에 걸쳐서 벌었던 평균적인 월급을 계산합니다. 그죠? 마지막 월급이 아니라 내가 평생토록 받은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소득 대체율 42% 브레이크, 이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이걸 하지 않으면 2028년이 되면요, 소득 대체율이 40%가 된다고 합니다. 즉, 내가 100만 원을 받고 있으면 4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42%로 끌어올려서 브레이크, 그러니까 세팅을 하겠다는 거죠. 즉, 우리가 노후 생활을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가 되게끔 실생활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만약에 평균 월급, 내가 평생 받은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42%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40%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요거의 40%면 12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이것을 42%로 브레이크를 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26만 원이 됩니다. 6만 원 차이죠. 이것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은퇴 후에 노년에 매달 받는 금액이잖아요. 그 6만 원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2%로 브레이크를 건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번 국민연금 개혁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동 조정 장치의 도입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보고 계신데요. 자동 조정 장치, 이걸 두지 않으면 현행대로 간다고 하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56년이 되면요, 국민연금 기금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돈을 못 받겠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통해서 우리 연금이 고갈되지 않고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자동 조정 장치,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것은요, 재정 상태 또 인구 변화에 따라서 연금 지급액을 자동적으로 조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 조정 장치, 이것을 왜 도입하려고 할까요? 이 그래프 한 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요 선은요, 국민연금 가입자 수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네, 줄어들고 있죠. 지금 애를 거의 안 낳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낳아도 지금 평균 한 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노인연금 수령자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되면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다 소진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재앙이죠. 자,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자동 조정 장치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는요, 그냥 계획대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기금이 줄기 시작하면 지급액을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또 위험 수준일 때는요, 지급액을 더 많이 줄이는 거죠. 이렇게 기금의 상황에 따라서 연금 지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느냐, 조금 줄이냐, 많이 줄이냐, 자, 이를 통해서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오래도록 유지하려는 장치입니다. 네, 국민연금 개혁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보험료를 인상, 더 내고 더 받자, 소득 대체율 42% 브레이크 거는 거, 자동 조정 장치의 도입,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요 관련해서 Q&A 세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험료율 인상 당장 시행되나요? 아니죠. 자, 이번 발표는요, 정부의 제안일 뿐이죠. 자, 앞으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국민연금 개혁안 세대별 차등 인상의 형평성 어긋나지 않나요?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세대 간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중년층의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소득 대체율 42% 충분한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문가들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OECD 평균을 보면요, 51.8%예요. 우리나라하고 여전히 10%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 개혁안 어떻습니까? 들어보십니까? 이것은 우리 노후하고 아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세대 간의 갈등도 줄이고, 또 우리가 노년에 은퇴해서 예상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여러분들은 국민연금 개혁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